이 할배야, 네가 장군 웃기지 마. 하세키, 조져야 되나? 오늘 여러분이 보실 이야기는 단 한 통의 전화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전방 부대 전체를 뒤집어 놓았는지에 관한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새벽 6시 동서울 터미널에 한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국방색 점퍼에 구두창이 달아빠진 신발, 그리고 손에는 오래된 폴더폰 한 대. 누가 봐도 평범한 할아버지였죠. 하지만 이분의 과거를 안다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육군대장 합참의장을 지낸 살아있는 전설. 윤태준 장군. 그런데 지금 그는 단지 손자를 보고 싶어하는 외로운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철원행 버스에 몸을 맡기며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자신이 젊은 장교에게 인생 최고의 교훈을 전해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새벽 4시 윤태준 할아버지는 이미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정성껏 만든 갈비찜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하는 모습. 아내를 잃고 아들마저 떠나보낸 후 이제 손자만이 그의 삶에 남은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갈비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고 김치도 손자가 좋아하는 맛으로 담았습니다. 도시락통을 닫으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놈이 할아버지 보고 기뻐할까? 72세의 노장군이 20세 손자 앞에서는 그저 사랑이 가득한 할아버지였습니다. 30년간 이 나라를 지켜온 손으로 오늘은 손자를 위한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기대감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원행 버스 안에서 윤태준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냐를 보며 떠올리는 것은 30년 전의 기억들이었죠. 이 길을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던가. 그때는 위풍당당한 군복을 입고 부하들의 경례를 받으며 지나다녔던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시민복을 입고 손자를 보러 가는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구나. 젊은 시절 자신처럼 혈기왕성했던 부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쯤 장성이 된 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손자 윤지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군대에 간 지 벌써 8개월, 면회도 한 번 못 온 할아버지의 마음은 애타기만 했습니다. 오전 10시 철원 최전방 7연대 정문에 도착한 윤태준 할아버지. 정문에 서 있는 젊은 중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도진 중위, 27세의 혈기왕성한 장교였죠. 완벽주의자로 유명한 그는 부대에서 터미네이터, 알파고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규정집을 달달 외우고 매사에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위님. 윤지후 이병의 할아버지입니다. 손자 면회를 왔는데요. 하지만 김도진 중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규정집을 펼쳐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단장님 순시가 있어서 일체 면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중위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새벽부터 3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잠시만이라도. 하지만 김도진 중위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민간인께서 아실 필요 없는 군사보안 사항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젊은 장교들을 봐왔지만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대하는 모습은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저 젊은이는 아직 모르고 있구나. 군복의 진짜 의미를 말이야. 할아버지는 조용히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할까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김도진 중위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상철 사단장의 부대 순시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에게 있어 이번 순시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해서 사단장님께 인정받자.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것뿐이었죠. 최단기간 진급으로 별을 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어떤 변수도 용납할 수 없었어요. 민간인 면회? 당연히 거절해야죠. 규정이니까요.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규정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적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할아버지를 내쫓으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장교인지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질 상황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정문에서 나온 윤태준 할아버지는 근처 버스 정류장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지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8개월 동안 편지로만 안부를 전해들었던 손자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군대에서 많이 야위었을까? 아픈 곳은 없을까? 온갖 걱정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방금 전 자신을 대했던 젊은 중이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런 식으로 국민을 대하면 안 되는데 30년 전 자신도 젊었을 때는 저런 적이 있었습니다. 규정과 원칙만 앞세우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던 때 말이죠. 그때 자신을 가르쳐준 선배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내가 저 아이를 가르칠 때가 된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3년 전부터 쓰던 오래된 모델이었죠.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최신 스마트폰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 폰 안에는 여전히 현역들과 연결되는 중요한 번호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나 권위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장교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부디 이 가르침의 무게를 견딜 만한 그릇이길. 그는 조용히 기도하듯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이상철 사단장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신호음이 철원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상철 소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죠. 상철아, 나 윤태준이야.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였어요.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소장은 갑자기 경직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태준 장군은 그의 육군사관학교 3년 선배이자 과거 자신의 직속상관이었거든요. 지금 7연대 정문 앞에 있는데 손자 면회를 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네. 할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에 이상철 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화면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장군님이 내 부대 정문에서 30년 전 신임 소위 시절 윤태준 장군에게 배운 가르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상철 소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참모장, 당장 7연대장을 불러. 부대 전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비상이 걸렸어요. 연대장실에도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사단장님이 직접 오신다. 지금 당장.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죠. 김도진 중위를 지목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연대장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왜 하필 김도진 중위의 이름이 나왔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대대장들도 긴급 소집되었고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완벽한 순시를 준비하고 있던 김도진 중위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저 자신의 완벽한 업무 처리가 사단장님께 좋은 인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곧 그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상철 소장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7연대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그가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운전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신임 소위였던 자신이 실수했을 때 윤태준 장군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상처라 군복의 무게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그 군복을 입고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때의 가르침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런 은사님을 자신의 부하가 문전박대했다니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태준 장군님이라면 이 상황을 교육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복수가 아닌 가르침으로 말이죠. 그것이 바로 윤태준 장군의 방식이었습니다. 7연대는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오신다. 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부대원들이 긴급 대기 상태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정확한 상황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대장은 대대장들을 모아놓고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김도진 중위가 뭘 잘못했길래?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도진 중위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사단장님이 나를 지목하셨다고? 분명 내 완벽한 업무 처리를 칭찬하려고 오시는 거야.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오히려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말이죠. 완벽했던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진 중위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는 오히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늘 아침 민간인 면회를 단호하게 거절한 것도 완벽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규정대로 했으니까요. 사단장님이 내 원칙적인 업무 처리를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그는 거울 앞에서 군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계급장도 반듯하게, 단추도 하나하나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인상을 남기자.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품격은 외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내쫓은 그 초라한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30년간 이 나라를 지켜온 산증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할아버지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 젊은 중이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 아이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까?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했거든요. 그는 도시락을 무릎에 올려두고 멀리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비슷한 실수를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선배들이 자신을 어떻게 가르쳐줬는지, 이제는 자신이 그 역할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사단장 차량이 7연대 정문에 도착하기 10분 전 부대는 완전한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연대장부터 말단 병사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김도진 중위도 마침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이상하다. 왜 다들 저런 표정을 지을까?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어요. 연대장이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중위, 오늘 아침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 특별한 일이라고 하면, 민간인 면회를 규정대로 거절한 것 말씀이십니까? 연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민간인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나?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김도진 중위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평범한 할아버지가 얼마나 특별한 분이었는지를 말이죠.
드디어 사단장 차량이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이상철 소장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윤태준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품격만은 여전했어요. 이상철 소장은 즉시 달려가고 싶었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김도진 중위와의 대면이었죠. 김도진 중위. 호명을 받은 김도진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충성, 김도진 중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사단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오늘 아침 일에 대해 보고하라. 네. 민간인 면회 요청이 있었으나 사단장님 순시 일정으로 인해 규정에 따라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김도진의 대답을 들은 이상철 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상철 소장은 김도진 중위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중위, 자네가 거절한 그 민간인이 누구인지 아나?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김도진의 대답에 주변의 모든 장교들이 긴장했어요. 이상철 소장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라고? 그는 버스 정류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윤태준 장군님이다. 순간 김도진 중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윤태준. 그 이름을 모를 군인은 없었거든요. 육군대장, 합참의장을 지낸 살아있는 전설. 6.25 전쟁 참전 용사이자 대한민국 국방 발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분을 불곰 윤태준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했죠. 적에게는 무서운 호랑이였지만 부하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 같은 지휘관이었습니다. 김도진 중위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김도진 중위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윤태준 장군님을 문전박대했다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규정을 핑계로 한 분을 그렇게 대했다니. 사관학교 시절부터 들어왔던 윤태준 장군의 전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6.25 전쟁 때 최연소 연대장으로 활약했던 일, 베트남 전쟁에서 보여준 뛰어난 지휘력, 그리고 무엇보다 부하들을 가족처럼 아꼈다는 일화들. 그런 분을 자신이. 아, 이제 끝났구나. 김도진의 머릿속에는 온통 절망뿐이었어요. 군 생활은 물론이고 인생 자체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철 소장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김중위 장군님께서 직접 오셨다. 가서 인사를 드려라.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김도진 중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뒤로는 사단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따라왔어요. 윤태준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무릎에 올려두고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김도진 중위가 가까이 다가가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 아까 그 중위님이시군요. 김도진은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차갑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규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김도진 중위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상철 소장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충성, 윤태준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순간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연대장부터 말단 부사관까지 모두가 차렷 자세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김도진 중위도 얼떨결에 경례 자세를 취했죠. 윤태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서 답례했습니다. 그 순간의 위엄은 3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수고들 하고 있군. 할아버지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김도진 중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까 자신이 이런 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평생 잊지 못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준 할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김도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김도진은 느꼈습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닌 가르침이라는 것을. 윤태준 할아버지는 김도진 중이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김중이, 자네 이름이 뭔가? 김도진입니다, 장군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김도진을 보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진이라. 도를 다할 진. 좋은 이름이구나.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김도진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왜 나를 거절했나? 김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규정이라.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김중희, 군복의 무게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세. 그 군복을 입고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야. 이 말을 들은 김도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으며 잊고 있던 진실을 듣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김도진에게 말했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 규정을 만든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해.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닌가? 김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는 오늘 규정을 지켰다고 생각하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상처받았어. 손자를 보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받지 못해서 말이야. 이 말에 김도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지킨 것은 규정이 아니라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규정집에 없는 것까지 읽을 줄 알아야 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말이야.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도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구나. 30년간 나라를 지켜온 사람의 깊이가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태준 할아버지는 우는 김도진을 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자네는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배우지 못한 것뿐이지.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김도진에게 건넸어요.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 김도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원망은커녕 오히려 자신을 위로해주는 모습에 더욱 미안해졌어요. 장군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잊지 마라. 자네가 입은 그 군복은 국민들이 자네를 믿고 맡긴 것이야.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김도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 순간 김도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규정만 아는 장교가 아닌 진정한 군인으로 말이에요. 이제 윤태준 할아버지의 진짜 목적을 이룰 시간이었습니다. 손자 윤지후와의 만남이었죠. 이상철 소장이 직접 윤지후 이병을 데려왔어요. 할아버지, 8개월 만에 본 손자는 많이 늘씬해져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단련된 모습이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웠어요. 지우야,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는 손자를 꽉 안았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뭉클해하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지우는 신기해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시락 싸왔어. 같이 먹자.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 도시락을 꺼내며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김도진 중위도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이런 소박한 행복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냉정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었어요. 부대 휴게실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함께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비록 차가워진 갈비찜이었지만 할아버지의 정성이 담긴 음식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지우의 말에 할아버지는 흐뭇해했습니다. 손주와는 이렇게 찬밥에 식은 반찬을 나눠 먹는 것도 맛있는 법이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주변 사람들도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김도진 중위는 특히 감동했습니다.
아까 자신이 거절하려던 것이 이런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가족의 소중함, 할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들이 바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지우에게 근황을 물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대 생활은 어떠니?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할아버지. 윤지우 이병은 부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후임들도 잘 가르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성장한 모습이 대견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후임을 잘 돌보는 것도 리더십이야. 그 말을 들은 김도진 중위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이 높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단 병사라도 후임을 잘 돌보면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지우는 계속해서 부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요.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30년 전 자신이 느꼈던 그 자부심을 손자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도진 중위는 윤태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장군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김도진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눈빛에서부터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김중희, 자네 눈빛이 달라졌구나. 네, 장군님 덕분입니다. 김도진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오늘 하루 만에 자신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앞으로는 규정을 지키되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행동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군인의 자세야. 그리고는 김도진의 어깨를 다시 한번 다독이며 말했어요. 자네는 분명 훌륭한 지휘관이 될 것이야.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마라. 김도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부대원들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단장부터 말단 병사까지 모두가 윤태준 할아버지의 품격에 감탄했어요. 처벌 대신 가르침을 선택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었거든요. 연대장은 이상철 사단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기에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굳건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태준 장군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부사관들도 서로 속삭였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저런 분이 우리의 선배라는 게 자랑스럽다. 심지어 말단 병사들까지도 감동했어요. 윤지우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존경해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뿌듯해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즐거운 시간은 금세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김도진 중위가 직접 정문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받은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김도진을 보며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김중희, 기억해라. 진정한 힘은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김도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지우도 할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할아버지, 자주 오세요. 그래,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올게. 할아버지는 웃으며 손자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경례로 배웅했어요. 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도진 중위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나는 정말 큰 교훈을 얻었다.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부하들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김중희의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근무하자.
우리가 입은 이 군복의 진정한 의미를 잊지 말자. 부하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충성. 이 이야기는 곧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윤태준 할아버지의 품격과 김도진 중위의 변화 이야기가 모든 부대원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김도진 중위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을 대할 때도 더욱 따뜻해졌고 민간인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어느 날 또 다른 민간인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중희의 반응이 달랐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상황을 자세히 듣고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규정상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대안을 제시해주며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그 모습을 본 부하들도 감동했습니다. 중위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윤태준 장군님 덕분이지. 김도진은 매일 밤 윤태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언젠가 자신도 후배들에게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윤지후 이병도 할아버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모범적인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칠연대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더폰 한 통에 부대가 뒤집힌 날이라고 불리며 신병들에게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김도진 중위는 그 후 모든 부하들에게 이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윤태준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좋은 일을 했구나. 젊은 후배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준 것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손자와의 만남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 평범한 할아버지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권위가 아닌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처벌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우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난 후 칠연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도진 중위의 변화가 부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는 이제 대위로 진급했고 중대장이 되어 더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의 리더십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김대위는 매일 아침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부대가 되었습니다. 신병들이 들어와도 무섭게 혼내는 대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믿음을 입는 것이다. 그의 말 한마디에 신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부대 전체의 사기도 높아졌고 상급 부대에서도 모범 부대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그날 윤태준 할아버지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지후 이병은 이제 상병이 되어 후임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모범적인 선임병이 되었어요. 후임들아, 우리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있어. 지우는 종종 후임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병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감동받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정말이에요. 제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지후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며 후임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후임들에게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김중희에게 그랬듯이 사랑으로 가르쳐 주었거든요.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후임들은 이런 지우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군대에서도 이런 따뜻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어느 날 또 다른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태준 할아버지가 다시 부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셨죠. 김도진 대위는 정문에서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김대위를 보며 할아버지는 흐뭇해했습니다. 많이 달라졌구나. 네, 장군님 덕분입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래된 전우 몇 분과 함께 오셨거든요. 모두 6.25 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내 전우들이야. 함께 이 땅을 지켜온 사람들이지. 할아버지의 소개에 김대위는 깊이 인사드렸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윤태준 할아버지의 전우 중 한 분이 김도진 대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태준이가 자네 이야기를 많이 했어. 제 이야기를요? 그래. 6개월 전 일 말이야. 태준이가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몰라. 또 다른 할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이 양반이 말이야.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그 이야기만 했다니까. 윤태준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을. 하지만 전우들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태준이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기보다 후배들 챙기는 걸 더 좋아하거든. 6.25 때도 그랬어. 부하들 밥 먼저 먹이고 자기는 나중에 먹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김대위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품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평생에 걸친 삶의 철학이었던 것이죠. 할아버지들은 부대 시설을 둘러보시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리 때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시설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병사들 표정이 밝아. 김대위는 자랑스럽게 부대를 안내했어요. 특히 교육장에서는 후임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욕설이나 체벌 없이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합니다. 할아버지들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야지. 사람은 사랑으로 변하는 법이야. 윤태준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김대위 잘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진정한 군대야. 병사들과의 만남 시간도 가졌어요. 할아버지들은 젊은 병사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고생 많다, 젊은이들아.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편히 잠들 수 있어. 병사들의 눈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런 분들이 인정해 주시니 더욱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윤지우 상병도 할아버지의 전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우구나. 많이 컸네. 전우들은 지우를 친손자처럼 반가워해 주셨어요. 지우는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지우 상병입니다. 참 의젓하구나. 태준이 닮았어. 할아버지들은 지우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6.25 때 우리를 얼마나 잘 이끌어 주셨는지. 지우는 처음 듣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그럼 최연소 연대장으로 큰 활약을 하셨지. 지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돌아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김도진 대위와 부대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해주셨어요. 젊은이들아, 우리가 지켜온 이 나라를 잘 부탁한다. 윤태준 할아버지는 특별히 김대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위, 자네가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이제 자네도 후배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전해주게. 네, 장군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위는 진심으로 약속했어요. 지우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건강하게 군 생활 마치고 와. 네, 할아버지. 전우들도 하나씩 악수를 나누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다음에 또 오겠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부대 전체가 나와서 할아버지들을 배웅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차가 멀어질 때까지 모두가 경례로 인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태준 할아버지의 두 번째 방문은 또 다른 전설이 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서로 이야기했어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셨어. 저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구나. 김도진 대위는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리더십 철학을 완성해 갔습니다. 그는 후임 장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7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에까지 퍼져나갔어요. 폴더폰 한 통에 부대가 뒤집힌 이야기는 이제 정군의 교육 자료가 되었습니다. 윤태준 할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이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어른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김도진 대위에게 인생을 바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육군대학 교관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부대 운영 성과가 상급 부대에 알려진 결과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대위님. 부하들이 기뻐했지만 김 대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곳 7연대는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거든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성지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는 혼자 부대를 걸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윤태준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어떻게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라.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제 더 넓은 무대에서 그 가르침을 전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김 대위는 새로운 다짐을 하며 발령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발령 전 마지막 날 김도진 대위는 부하들을 모두 모아놓았습니다. 지난 1년간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 모두가 집중했어요. 제가 여기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였습니다. 윤태준 장군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죠.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1년간 김 대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두가 지켜봤거든요. 이제 제가 떠나지만 이 정신만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부하가 될 사람들에게까지. 한 중사가 손을 들었어요. 대위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대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읽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치세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대학에 부임한 김도진 소령진은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간부들이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첫 강의 준비를 하며 그는 윤태준 할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첫 강의 날 강의실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대위, 소령급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진 소령입니다.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는 교탁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리더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강생들이 저마다 답변했어요. 부하들을 잘 통솔하는 것,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끄는 것. 모두 정답이었지만 김소령에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도진 소령은 수강생들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훌륭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진정한 리더십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낡은 폴더폰 모형을 꺼내 놓았어요. 수강생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 폴더폰 한 대가 어떻게 한 부대 전체를 뒤집어 놓았는지 아시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김소령은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철원 7연대에서 있었던 그 운명적인 만남을. 새벽부터 3시간을 달려온 할아버지를 저는 규정을 핑계로 돌려보냈습니다. 수강생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윤태준 장군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한 대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 유명한 불곰 윤태준 장군님요? 네, 맞습니다. 강의실에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김도진 소령의 생생한 경험담에 수강생들은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는 그날의 감정과 깨달음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장군님께서는 저를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르쳐 주셨죠. 군복의 무게는 계급장이 아니라 국민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한 소령이 손을 들었어요. 그 후 소령님은 어떻게 변하셨나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소령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부하를 대하는 방식,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 심지어 가족관계까지도요. 규정을 지키되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열심히 메모했어요. 이런 실제 경험담은 수십 권의 리더십 서적보다 값진 교육이었거든요. 한 대위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할아버지와 연락하시나요? 네, 정기적으로 안부를 여쭙고 조언을 구합니다. 평생의 스승이시거든요. 강의실의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같은 시기 윤지우는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병장이 된 그는 중대에서 가장 믿음직한 선임병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후임들은 지우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병장님, 전역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한 후임이 물었어요. 대학 복학해서 공부하고 나중에는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 지우는 이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저녁 일주일 전 그는 후임들을 모두 모아놓고 마지막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기억하지? 네. 폴더폰 이야기요. 후임들이 대답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미 7연대 전체의 전설이 되어 있었거든요. 내가 전역해도 이 정신은 계속 이어가야 해. 후배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잊지 마. 저녁 전 마지막 외박, 윤지우는 할아버지와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 동안 부쩍 성장한 손자를 보며 할아버지는 감개무량했어요. 지우야, 정말 의젓한 남자가 됐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지우는 군대에서의 모든 경험을 할아버지께 털어놓았습니다. 힘들었던 순간, 보람찼던 순간, 그리고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후임들에게 어떻게 전했는지까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후임들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점점 자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받은 것은 나누어 주는 게 도리란다. 그리고는 손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50년 전 자신이 젊은 장교 시절 썼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걸 내게 주고 싶구나.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지켰는지, 어떻게 부하들을 이끌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지우가 감동적으로 전역한 그 자리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신병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박민수라는 이제 막 18세가 된 앳된 신병이 있었어요. 서울 강남에서 풍족하게 자란 전형적인 도시 아이로 생전 처음 겪어보는 군대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지? 민수는 매일 밤 고향집과 부모님만 그리워하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선임병들의 반응과 태도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지우가 남기고 간 아름다운 전통 덕분에 신병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문화가 부대에 완전히 자리 잡혀 있었거든요. 민수야, 많이 힘들고 괴롭지? 상병 김철수가 다정하게 다가와 물었어요. 네. 정말 너무 힘들어요. 민수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그래.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중하고 값진 걸 배울 수 있어. 김상병은 마치 친형처럼 자상하게 말했어요. 너 혹시 윤태준 장군님이라는 분 알아? 아니요. 누구세요? 우리 부대의 영원한 레전드야. 얼마 전까지 윤지우라는 정말 훌륭한 선임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의 손자였어. 민수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신데요? 그날 밤 민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어른의 위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편 윤태준 할아버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옛 부하들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곤 했어요. 장군님, 안녕하세요. 14단 김민준입니다. 아, 김대령. 잘 지내고 있나? 네, 장군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군님 이야기가 화제더군요. 할아버지는 의아해했어요. 내 이야기? 칠연대에서 있었던 일 말입니다. 이제 정군의 교육 자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을.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 지우가 무사히 전역해서 좋은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보람찬 일이었구나. 할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전역 후 윤지우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경영학과 3학년이었는데 2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동기들은 그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지우야, 완전 달라졌네? 군대에서 뭘 배웠길래?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특히 조별과제를 할 때 그의 리더십이 빛났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각자의 장점을 살린 역할 분담을 했어요. 너는 이런 걸 잘하니까 이 부분을 맡아줘.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언제든 말해. 팀원들은 지우의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지우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과제할 수 있네. 교수님도 지우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윤지우 학생, 많이 성장했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우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지우는 특별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예비역 대위 출신인 이성민 선배였어요. 우연히 군대 이야기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너 혹시 윤지우? 칠연대 출신? 네, 맞는데요. 너 그 유명한 윤태준 장군 손자구나. 성민 선배는 김도진 소령의 강의를 들었던 육군대학 출신이었어요. 형, 그 이야기를 아세요? 당연하지. 우리 사이에서는 전설이야.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성민 선배는 지우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어요. 내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나라가 안전한 거야. 감사합니다, 선배님. 지우는 할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어요. 동시에 그런 할아버지의 손자로서 더욱 잘 살아야겠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2년 후 김도진 소령은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교육 능력과 리더십이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진급식 날 많은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중령,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김중령이 가장 감사했던 것은 윤태준 할아버지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날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진급식이 끝난 후 그는 조용히 윤태준 할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장군님, 김도진입니다. 아, 김중령. 진급 축하한다. 소식 들었어. 장군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노력한 결과지. 할아버지는 김중령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말고 더 많은 후배들을 잘 가르쳐 주게. 네, 장군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령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겠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7연대에는 또 새로운 세대의 신병들이 들어왔습니다. 2000년 대생들이었죠. 이들은 기존 세대와는 많이 달랐어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 의식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이런 걸 해야 하나요? 이거 꼭 필요한 건가요?
하지만 선임병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했지만 지금은 이유를 알려주는 거야. 이 규정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봐. 신병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 뜻이었구나. 생각보다 의미 있는 일이네요. 이렇게 윤태준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새로운 세대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4학년이 된 윤지우는 학생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포용력이 인정받아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거든요. 학교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지우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해결해 나갔어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자. 어느 날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등록금 인상 문제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강경하게 반대했지만 지우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학교 측의 입장도 들어보자.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지우의 중재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측도 학생들도 모두 만족하는 결과였어요. 지우 회장 덕분에 이렇게 해결될 줄 몰랐네. 동기들은 지우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윤태준 할아버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75세의 고령에 오랜 군 생활에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지우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지우야. 할아버지는 아직 튼튼하다. 하지만 지우는 할아버지의 많이 야윈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우는 할아버지 곁을 지키며 간병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고맙다, 지우야.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것만 봐도 할아버지는 만족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윤태준 할아버지의 입원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안부를 묻는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김도진 중령을 비롯해 그동안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장군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문병을 가고 싶은데. 지우는 이런 연락들을 받으며 새삼 할아버지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다니. 이상철 중장도 직접 병원을 찾아왔어요.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상철아, 이런 곳까지 오다니. 당연한 일입니다, 장군님. 7연대 부대원들도 여러 명이 문병을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관심에 감동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다니.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는지 아시겠죠? 다행히 윤태준 할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료진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어요. 연세에 비해 정말 건강하십니다. 의사의 말에 지우는 안도했습니다. 수술 후 할아버지는 더욱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김도진 중령이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었고 옛 부하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요즘 젊은 장교들 교육이 어려워요. 그럴 때일수록 사랑으로 가르쳐야 해. 겁을 주면 안 돼. 할아버지는 병상에서도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지우는 이런 할아버지를 보며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구나.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된 어느 날 할아버지는 지우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내가 이어받아 줄 수 있겠니? 지우는 의아해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 젊은이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 말이야. 할아버지가 평생 해온 일 중에 가장 보람찬 일이었거든.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해.
좋은 사람이 많아져야 좋은 나라가 되는 법이니까. 지우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주고 싶은 진정한 유산이었구나라고 깊이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